다음으로 미국의 의료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료사회복지가 처음으로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카보 박사 때부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05년. 이때 이 카보라는 이 박사님께서 그 외래에 미국 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그 외래에 펠턴이라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료사회복지라는 어떤 그 뭐 새로운 직업으로서의 의료사회복지사가 소개가 되면서 이때 이제 의료사회복지가 시작했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질병의 발생에 전적으로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발병의 원인을 또 환자의 기능 회복도 이게 이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자의 가족 관계라든가 생활 환경 이거와 관련된 어떤 임상과 의사들은 이렇게 의료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1906년에 사회복지과가 병원에 처음으로 이제 설치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정신 의료사회복지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946년에 정신보건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초까지라고 하면 전문성의 시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병원에서는 의료사회복지의 어떤 실천을 위해서 치료적 기법들이 굉장히 시도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행동수정기법, 분석치료, 자아심리치료, 위기개입, 가족치료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접근 방법들이 1980년대에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영역에 있어서 이런 기법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면서 시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응급센터에도 의료사회복지사가 배치되기 시작했고요. 호스피스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장애 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역할도 강조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포괄수가제가 시행하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이제 퇴원 계획이라든가 의료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인 어떤 관리 의료 도입 이런 것은 병원 관리자협회를 조직해서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괄수가제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이라든 검사, 수술, 뭐 투약도 있겠죠. 주사 맞은 것도 있겠죠. 이런 진료의 종류나 이렇게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어떤 일정에게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죠. 예를 들어서 백내장 뭐 수술한다. 뭐 그러면 그 가격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수술을 했던 그 환자에 대해서는 뭐 제왕절개라든가 맹장 수술 같은 그 수가로 그 뭐 어떤 투약이라든가 진찰 수술 뭐 이런 거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일정의 금액을 우리가 이제 부담하는 이 포괄수가제 시행이 바로 1984년에 미국에서 시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어떤 퇴원 개혁이라든가 의료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계 이런 게 관리 의료 어떤 도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게 의료사회복지사가 병원 관리자 협회를 조직해서 참여했다라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는 거죠. 의료사회복지사에 개입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발전을 이제 거치면서 미국의 의료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저희 교재를 조금 여유롭게 보자면요. 미국을 조금 더 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 의료보장 체계가 공적인 의료보장 체계와
민간 의료보험 제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공적 의료와 민간 의료라고 이제 구분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국민들은 민간 의료보험으로 이제 민간 보험사를 통해서 고용주가 지원하는 건강보험을 제공받고 있고요. 이렇게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운영제도로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 구분해서 이렇게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규제에 있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그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한국은 의료사회복지 실천 역사를 올라가 보면요, 고려시대 이제 제 11대 문종 때 그 빈민의 병자를 구하고 요양을 하기 위해서 동서대비원을 창설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시작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예종 때에 이제 해민국을 설치해서 이제 일반 시민한테 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면서 가난한 환자에게는 의복을 대주고 의약도 대주면서 무료로 이제 치료를 해줬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해민국이 그 해민서와 활약서로 이제 나누어서 설치가 됐고요. 그러니까 해민국에서는 약제 연구를 하거나 임상 실험을 했다고 하죠.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빈민한테 옷과 음식을 제공하고 장례를 제공하는 일까지 제공한 그 우리 시설이 그런 그 병원이 이제 해민국으로서 해민국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근대적 의미의 의료사회복지로서는 1883년에 우리의 거슬른 그 병원, 그죠? 많이 들어보는 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제 의료사회복지가 1883년에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대적 의미의 의료사회복지 실천, 역사라는 거죠. 이때 이제 자원봉사자들로 이제 구성된 여전도회 회원들이 그 부녀봉사원과 같은 일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의료사회복지 실천이 시작된 거는 그 조금 이후로 보면 되겠습니다. 1950년대 후반 들어서 현대적인 의미의 이제 실천이라고 보면 그 전에는 약간 근대적인 부분으로 그 여전노예 위주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뤄졌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노병원과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가 실제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선교사에 의해서 구호 물자들이 그 공급이라든가 원조를 주로 해줬다라는 거죠. 선교사 위주의 어떤 원조 공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한노병원에서 그 유니테리언 봉사회가 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서 흉곽 내과에서는 결핵 환자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의료사회복지의 활동이 주로 물적 어떤 인적 후원을 통한 빈곤의 원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9년에 국립의료원과 원주기독병원에서 이제 의료 사회복지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극빈 환자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남환자촌 순회 진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962년에 국립정신병원과 카톨릭 부속 성모병원에서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참여를 했다라는 거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입기예요. 자, 도입기요. 1964년 그 세브란스 병원, 1966년 성모병원, 계명의대 부속, 동산의료원, 자, 1968년 예수병원, 고려병원, 중앙대 부속병원, 여기에서 이제 의료사회복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71년도에는 한강성심병원, 안양정신병원, 그 다음에 이제
해동의원 정신과 여기에서 이제 사회복지 업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아직은 이제 제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회복지사들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비조직적으로 채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료사회복지사라는 어떤 뭐 톡 튀는 전문가의 일보다는 행정직원 또는 병원의 부서원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로 이제 결핵 약품이라든가 물품 지원, 자선 업무를 이제 자선 차원의 업무를 또는 공중위생 문제나 가난한 사람 경제적 지원에 이제 초점을 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학입니다. 제도학위는 이제 1973년 이후부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사회복지 실천은 그 제도화 시기에 진입이다라고 하면은 1973년 종합병원에서 대통령령 제 6863호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채용 규정이 이제 마련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1973년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 협회가 설립이 돼서 사회복지사의 어떤 재교육과 권익 신장을 도모하게 됐다라는 게 아주 큰 하나의 사회복지 쪽에서 보자면은 큰 이익을 담당한 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가 1977년에 의료보험이 이제 실시가 되고요. 더불어 정신의료 사회복지 수가가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3년에 병원 표준화 심사 제도가 이제 도입돼서 이때 이제 병원 내에서 이제 부서로서 사회복지 부서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우리가 이제 강조가 되기 시작하다가 1977년 드디어 이제 의료사회복지 확대와 제도화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상담 활동에 대한 어떤 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해진 그 해입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중심으로 한 단과병원에서 사회복지사 채용이 증가했다고 보는 시기입니다. 1977년이요. 그러다가 1981년도에 118개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최초의 그 병원 표준화 심사가 수련병원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사회복지 이렇게 부분은 1983년부터 병원 그 표준화 심사제도에 이제 포함됨으로써 의료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된 게 1983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이 전문화 확장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의 그 병원 사업 참여로 아산 중앙병원이 이제 설립이 되고요. 94년 대우의 지원으로 아주대병원이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 지원으로 삼성 강남병원이 이제 등장하게 됐고요. 이렇게 그 이후로서 이제 의료사회복지의 어떤 서비스에서 많은 변화가 야기가 돼서 지금도 의료사회복지의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의료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병원 내에서 활동하는 거가 이제 주로 그 큰 업무로 이제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사회복지사가 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냐는 거죠.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는 뭐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는 당연히 의료사회복지사가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업무를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 이제 책임성을 공공연히 분명하게 밝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의료사회복지 직무는 어떻게 제시되어 왔을까요? 자,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는 병원 어떤 규모라든가 서비스 수혜 대상, 직급, 문제 유형에 따라 이제 다양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어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뭐 임상 업무와 그다음에 행정 업무, 그다음에 이제 교육, 연구 업무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이 돼 있지요. 그리고 임상 업무는 무엇일까요? 임상 업무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께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PPT에는 없고요. 한번 교재 가시고 계신 분들은 한 50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그 임상 업무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가 주로 하는 일이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대개 임상 업무는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하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상담과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죠? 개별 클라이언트도 있겠지, 아니면 집단도 있겠고, 이렇게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교육이나 상담을 하고, 심리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경우 질병 치료뿐만이 아니라요, 진료비 문제가 또 걸려 있다 그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복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퇴원을 잘 하고 나서도 그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또는 타 기관이 필요하면 이송 문제, 이런 그 퇴원 계획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그 연결해서 직접 서비스하는 방향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 자원 연결 문제, 재활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직접 하는 임상 업무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간접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 수행하는 업무죠. 이건 뭐가 있을까요? 팀 협력 활동, 뭐 자원 개발, 집단 프로그램 개발, 관리, 평가, 뭐 슈퍼비전, 클라이언트를 위한 옹호 활동,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임상 업무로서. 행정 업무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행정 업무. 이거는 이제 보고서 작성하고 실제 업무 일지 작성하고 뭐 운영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고, 그다음 부서 직원의 지휘 감독, 그리고 이제 기관의 행정 경영하고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거는 행정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행정 업무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육 연구 업무로서 업무 성격에 따라 이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이건 뭘까요? 실습생을 지도하고, 수련생을 지도하고, 신규 직원을 교육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에 이제 참가하거나, 또 의료사회복지 조사, 그죠? 연구, 이런 활동들이 포함된 업무를 실제 하는 거는 이제 교육 업무 쪽으로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사회복지 사회 직무는 세 가지 이제 성격에 따라 직무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특정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그 의료사회복지사 협회를 중심으로 한 그 표준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특정 서비스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사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입원 전 계획 및 퇴원 계획 수립.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개인이라든가 가족, 집단에게 직접 서비스 및 치료, 그 다음에 사례 개발 및 접근,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과 정보 의뢰, 그 다음 조직 내 외부에서 클라이언트의 옹호,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수급권 및 보상의 권리보, 그 다음에 장단기 계획, 그 다음에 예방 치료, 그리고 이제 재활까지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 접근성의 확보와 포괄적 활용을 통해서 치료의 지속성을 이제 제공하는 측면에서가 바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특정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지역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서비스는 이거는 충족되지 못한, 아직 미충족된 욕구와 서비스 받지 못한 집단을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위험 인구 집단을 확인하거나 그 위험 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확인하는 작업. 그 다음에 건강보호와 증진에 대한 외부 조직들과 전문직들과의 어떤 협력 과정. 그 다음 지역사회 연결 서비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계획 수립 및 조정 활동, 심리사회적인 건강교육과 건강증진, 이런 것들은 다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어떤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